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암요양병원 김준성 원장입니다. 목사님, 우리 배정 목사님 설교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도동에서 이제 국사동 밑에 성대시장 안에서 암요양병원을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이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오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강남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해야 되니까 다시 지방에 내려가기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면역 치료를 받으시고 또 최근에 이제 제4의 치료라는 온코서미아라는 온혈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독일에 갔더니 암 환자분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온혈암 치료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보통 정상세포는 47도까지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암세포는 42도면 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한 42도까지 올리려고 최대한 열을 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암세포가 먼저 죽어나가니까 암세포 수가 줄어드는 것 그런 원리를 치료하는 게 온코서미아의 원리입니다. 지금 증조의 할아버지께서는 이자, 영자, 주자 쓰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세문안교회를 창립해 보시고 3.1운동 때 그 3.1운동 거기에 참여하셨다가 많은 고문당하셔가지고 평생을 달을 절고 다녔습니다. 또 그 둘째 아드님이 이자, 정자, 방자 쓰시는 우리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는 초대 홍콩 영사를 지내시고 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자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또 책임이 막중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분 연설을 듣게 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 길거리에 내몰린 젊은이 그때 모기지원으로 미국이 경제 붕괴가 돼가지고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마약을 하는 친구들, 실험을 하는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 하나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분이 흑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퇴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1950년대 6.25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25만 명 정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1세대 기독교인들이 70세가 넘는 상태고 그 자녀분들이라든지 손자, 손녀분들이 그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저희들이 응원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신앙이 좋으시고 교회를 매달 개척하시고 최근에 개척한 교회가 현석동에 있는 성가교회라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의과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서 어느 아침에 갑자기 전신마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길렌바라라는 병이라는 건데 감기균이 신경에 들어가니까 신경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면역세포가 신경을 파괴하는 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당시에는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 말도 못하고 호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소통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산소를 보조기로 차서 연명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그 당시만큼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에 그 세브란스 병동에서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없었으니까 그건 없었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적적으로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연세가 88세이 되셔가지고 30여 년 동안 이제 잘 걷지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저희 병원의 VIP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니, 제가 집에 계실 때는 매일 이렇게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 게 제 일과였어요. 왜냐하면 밖에를 걸으시지 못하니까 제가 전화해서 한 30분이라도 말 공부가 돼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어머니에게는 그게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제 아들까지 해서는 5대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머니를 보실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계속 그런 성경 말씀으로 훈계를 해주시면은 저는 그게 이제 항상 평생 들으시니까 그러니 했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의학을 에너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원동력이 된 저의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학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을 바꾸면은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그건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이론대로 핀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게 측정이 가능한 시대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에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첫째 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이 가장 지구에서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잘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물이 밑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 호숫가나 그런 곳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은 비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어린이는 한 80%, 노인이 되시면 50% 정도까지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식사 전후로 해서는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는 물을 드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위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에 음식을 먹었는데 덜 소화가 되면 그것이 소장으로 들어가서 노폐물이 간으로 흡수되고 그것이 담낭을 통해서 관절로 가서 이제 관절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는 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보통 하루에 한 3리터 정도는 물이 소비가 되니까 식사하는데 한 1.5리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물을 꼭 드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려는 거는 아까 이제 여기 나라사랑 본부인데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 에너지가 제가 쓰는 치유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데 제가 이제 에너지 의사고 기능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외래를 보지 않는데 한때는 제가 외래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통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자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게 있다면 자기를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능의학자들이 심리학적 역전이라는 병명을 붙입니다. 사이콜로직 리버스라고 해서 심리학적 역전이 있는 환자는 그거를 반드시 치료하고 나서 다른 것을 치료해야지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해보면은 내 새끼손가락에서 그 관절이 있는데요. 그 관절에서 그 다음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쏙 들어가는 데를 이제 한방에서는 후계열이라고 해요. 수태양 소장적은 후계열인데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작용을 합니다. 무의식으로. 이걸 연구한 분도 사실은 양방의사와 한방의사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평생을 연구해서 이런 작용을 알아냈어요. 후계열을 치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나는 나의 모든 잘못과 결점에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시키니까 무시를 한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결점과 잘못에도 나를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이걸 시켰어요.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에도 나를 사랑하니 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내버리면 굉장히 치료적으로 좋거든요.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에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손날개비 치면 돼요. 저번에 이시영 박사님이 이걸 얘기하고 나서 제가 마라톤 대회 나왔더니 전부 다 이거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뻗으셔가지고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 주위를 칠 겁니다. 눈 아래쪽을 치시고요. 오른쪽도 치시고 왼쪽도 치시고 그 다음에 코 밑도 치고 입술 밑도 치고 얼굴이 이게 답니다. 5번대를 치세요. 그걸 치면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 부위가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 도파민 이런 것이 이제 분비되는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곳인데 뇌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뇌관이 뭐냐면 이게 내 모든 생명 중추를 연결하는 데고 망성활성제를 자극해서 잘만 치면은 통증의 85%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들인다. 그게 완전히 어느 정도 돼야지만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무릎 통증이 없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라고 치면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눈동자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눈동자를 눈은 거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눈동자를 움직이면 뇌가 프로그램이 다시 돼요. 그걸 이제 NLP라고 해서 이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내가 눈동자를 왼쪽 위로 보거나 오른쪽 위로 보거나 오른쪽 밑을 보거나 왼쪽 밑을 보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든지 왼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통증이 제 생각에는 웬만한 통증은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것만 몇 번 하더라도 그걸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부터는 손가락 끝을 이렇게 누르십시오. 손가락 끝을 이렇게 누르시면 손가락 끝을 누르세요. 이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얇아요. 적혈구보다 덜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여기 빠져나가려면은 이 모세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시면은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뇌는 모든 우리 몸을 억제해서 교감신경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말초에서 힘이 들어요.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이 갑니다. 심혈관 질환이 자꾸 나이 드실수록 생기는데 말초만 완벽하게 털어주더라도 통과시켜주더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발가락도 주위를 이렇게 이제 반달이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아까 같이 이제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뇌가 더 한 20회 정도 속으로 하는 것보다 20회 정도 작용을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눌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시면서 자꾸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걸으면은 걷기 시작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 이 내장이 자꾸 밑으로 처져요. 처지니까 시간 날 때마다 집에 벽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벽.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밀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게.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호흡.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내가 강연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복식호흡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 배를 보시면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숨을 들이셔보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숨을 들이실 때. 근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갓난아기를 보면은 복식호흡이 자동으로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자꾸 하다가 흉식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흉식호흡 한 다음에 목으로 호흡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복식호흡을 하시면 횡격막은 근육이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횡격막이 운동이 되는데 이 횡격막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골반에 있는 횡격막하고 뇌에 있는 횡격막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뇌는 5분만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죽습니다. 심장이랑 같이 심장하고 뇌는 정말 두 가지만 건강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심장이 건강하려면 손가락 끝을 누르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횡격막 호흡을, 복식호흡을 잘 안 되시면 오늘 가서 책 같은 거 배에 올려놓으시고요. 숨 들이쉬면서 이으세요. 그러면은 횡격막 근육이기 때문에 막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산소 포화가 증가하니까 건강을 그러고 나서 어떤 건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좋은 팁이 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어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자 여기 두들기시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눈꼬리 끝에 배강 치시면 돼요. 이렇게 문지셔도 돼요. 문지러도 돼요. 그리고 코 밑에를 치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눈 안쪽을 치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100% 세로토닌이 부족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하신 분들 우울증을 측정해보니까 100% 세로토닌이 부족해요. 안쪽을 치시면 망성활성도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치시면 그러면은 많이 덜 우울하시고 활력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시면 저기 숟가락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집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예, 이 숟가락으로 손끝을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피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하면 이것이 순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로우 디피션시라고 해서 몸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자극은 우리는 전부 좋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을 치료하려고 해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내가 장가 먹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 반은 문을 닫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숟가락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문 대시면 돼요. 가지고도 안 쉽죠. 우리 만남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을 문 대시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강연을 마치고 아무튼 여기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두 사랑합니다.